나는 1년 전 시골로 이사를 왔다. 태어나서 처음 마련한 내 집이다. 혼자 사는 기쁨에 취해 있던 것도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마당에 집이 한 채 생겼다. 누군가 강제 전입한 것이다. 나는 1년 전 독립했다. 여태 부모님 댁에 얹혀 살았단 뜻이다. 당시 나는 부모님 집에 기생하는 것이 점점 불편해지고 있었다. 눈치가 보이는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위축되는 점이 없잖아 있었다. 거실만 나가도 마실을 나가는 것 같고 부모님이 귀가를 하면 인사만 하고 방으로 숨게 됐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닌데 왠지 몸을 숨기게 됐다. 그래서 마침내 독립을 결정했을 때 나는 굉장히 들떴다. 드디어 나만의 공간이 생긴 것이다. 남들은 혼자 살면 무섭지 않느냐고 했지만 나는 두려움보단 설렘이 앞섰다. 그런데 엄마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다. 딸 혼자 외딴 곳에 산다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치안도 걱정, 주택 관리도 걱정, 너무 넓은 땅도 걱정이었다. 물론 나는 그 모든 걱정이 쓸데없다고 생각했다. 접근성이 좋지 않은 시골은 도시보다 정신 나간 인간들과 마주칠 확률이 현저히 적고 주택이나 대지 관리는 집안일의 연장이다.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부모님을 안심시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을 따라 영국으로 떠났다. 그리고 4개월 뒤 한국으로 돌아온 나는 내 두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내 집 마당에 집이 한 채 생긴 것이다. 영국에 가면서 잠깐 주택관리를 부탁했을 뿐인데 엄마는 그 사이 내 마당에 집을 지었다. 아무리 세상이 어지러워도 이건 말이 안 돼. 조선 전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12평이지만 아무튼 집은 집이다. 건축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는지 나는 이번에 처음 알았다. 판넬집은 2개월이면 다 짓는다고 한다. 엄마는 앞으로 이곳을 요양원으로 삼겠다고 했다. 자주 들여다보면 안심도 되고 나중에 내가 늙은 엄마를 모시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는 것이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다. 우리 집 앞에 개인 양로원을 짓다니. 엄마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신 건 참으로 감사했지만 또 한편으론 전혀 반갑지 않았다. 간신히 엄마 캥거루 주머니에서 튀어나왔는데 다시 주머니 속에 쑤셔 넣어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엄마랑 팍 터지게 싸웠지만 이미 지어진 집을 허물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렇게 내게는 이웃이 생겼다. 엄마의 양로원과 내 집은 약 20m 정도 떨어져 있다. 그 말인 즉슨 엄마가 하루에도 수천 번씩 우리 집을 드나들 수 있단 얘기다. 혼자 살았을 때의 기억이 눈앞을 스쳤다. 아쉽지만 추억을 과거에 묻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나는 이제 덕질도 마음껏 하지 못한다. 관연한 딸은 부모님 앞에선 왠지 체면을 차리게 된다. 어렸을 땐 몰라도 30이 넘자 부모님에게 나의 씹덕스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조금 창피해졌다. 열심히 키워놓은 자식이 남의 자식 혹은 부모에게 자아의탁을 하며 대리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거는 네가 잘못했네. 나는 더 이상 하루 종일 좋아하는 배우 영화만 보거나 최애 아이돌의 재단을 차리거나 방 한켠을 굿즈와 슬로건으로 장식하는 등 덕질에 혼을 불태우지 못한다. 나는 대신 밭을 갈든 정원을 가꾸든 그림을 그리든 덕질에 쏟지 못한 열정을 나 자신에게 쏟고 있다. 영혼이 조금 죽어버린 기분이지만 어쩔 수 없다. 낳아주고 길러주신 은혜에 보답하려면 그 누구보다 보람차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다. 이웃이 생긴 이상 주택을 방치할 수도 없어졌다. 시골로 이사를 온 뒤 300평이라는 거대한 대지와 괴물 같은 잡초와 수많은 벌레에 압도당한 나는 처음에는 주택 관리를 어느 정도 포기했던 것도 사실이다. 왜 시골 할머니들이 마당을 모조리 시멘트로 덮어버리는지 이해가 됐다. 잔디밭 관리한다고 쇄골 분신하느니 일찌감치 땅에 시멘트를 발라버리는 게 정신 건강에도 체력 유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새로 생긴 이웃은 주변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미국에선 정원 관리를 하지 않는 이웃을 고소하기도 한다. 동네의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나는 이웃 보기 부끄러워서라도 주택을 기깔나게 관리하는 수밖에 없었다. 가끔은 힘들어서 뒤질 것 같기도 하지만 괜찮다. 인력이 간절히 필요할 땐 나를 낳아준 이웃들을 무급으로 동원하면 된다. 나의 이웃은 습관처럼 나를 찾아온다. 그러다 보니 나는 더욱더 나태해질 수 없다. 참으로 다행인 일이다. 나는 꽤 자주 쓰레기같이 살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드러누워 먹고 자고 싸는 행위만 반복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이제 내게는 매일같이 찾아오는 이웃이 있다. 모여라 동물의 숲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는 마을의 평화를 위해 나의 이웃과 식사, 노동, 휴식 시간 등 하루 일정을 함께한다. 나 혼자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다든가 유튜브를 본다든가 폰질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 공동체 생활이란 그런 것이다. 오늘도 나의 이웃은 이른 아침부터 내 집 문을 따고 들어왔다. 덕분에 나는 정상적인 인간처럼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엄마가 이사를 온다고 했을 땐 솔직히 걱정이 앞섰다. 어렵게 이룬 독립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다. 다시 철부지 어린아이로 돌아갈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우리 동네에 규칙을 세웠다. 서로 사생활을 존중할 것, 부모 자식이 아닌 이웃으로 교류할 것. 예상치 못했던 건 내가 얼마나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느냐는 것이었다. 부모님과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원한다면 자식이란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 늘 밥상을 대접받는 것도, 무조건적인 이해를 바라는 것도, 받기만 하는 것도 그만둬야 했다. 독립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홀로 서는 일이었다. 나라는 개인을 존중받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부모님을 한 명의 개인으로 존중할 자신이 있느냐의 문제였다. 재앙점이 확실한 사람은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실천하며 살아간다. 나 또한 그런 핑계 없는 사람이 되고 싶다. 지금의 자리에서 곁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지향하는 삶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오늘의 날씨가 엄청 더워졌다. 느낀 점, 얼른 봄철 맞이 바깥일을 끝내야겠다.